예, 반갑습니다. 수풍정입니다. 오늘부터 수풍정 심리사주학을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요. 일단 1강이 명식세우기입니다. 명식세우기를 알아야지 나머지 뭐죠? 그에 따른 오명오행부터 운세분석까지를 연결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명식세우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명리 강의에 대한 제 강의에 대한 특성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첫째 뭐냐면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필기하면은 신경이 손끝에 가 있기 때문에 머리의 사고력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이 약하게 됩니다. 필기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1강부터 47강을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면은 윤곽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으시면은 그 윤곽에서 무엇을 내가 귀담아 좀 들어야 될까, 무엇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두 번째를 듣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명식을 가지고 심리사주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실제로 상담에 쓰이는가,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보다는 반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동영상 강의를 구상했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알라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서 전체를 반복한다면은 아마 세 번 정도 들으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이 사주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상담하는구나, 이런 틀이 잡힐 것입니다. 아무쪼록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중요한 점, 그 점을 말씀드리면은 그 점을 좀 새겼다가 나중에 활용하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책은 처음부터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지? 한 번은 듣는 게 더 낫고요. 꼭 책으로 복습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제가 기술한 서술한 책보다는 우리 송지연 작가가 썼는 만화명리학 세 권을 참고를 하시면은 훨씬 더 아마 강의 듣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오타가 있습니다. 그 점 있으면은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번 정도나 2번 정도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 제 책을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마 아주 효과적으로 명리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명식 세우기에 들어갔습니다. 명식 세우기가 뭐냐면은 일단 생년월일 시를 육식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이 뭐냐면은 2010 올해가 6년, 오늘 9월 20일, 지금 현재가 오후 4시쯤 되니까 신시입니다. 그죠? 신시입니다. 만약에 남자다 이렇게 했죠. 이건 양력입니다. 그죠? 양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년을 받았어요. 육식갑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뭐냐면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죠. 만세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하늘도마뱀이라는 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 활용하면은 저는 상담할 때 앱을 활용하죠. 이제 그렇더라도 명식 세우기는 일단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하나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만세력은 동학사에서 나오는
우리절기 만세력이라고 있습니다. 그 만세력이 좋은 이유가 보기도 훨씬 좋고요. 또 그 안에는 다른 만세력에 없는 자료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동학사 만세력을 구입하시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만세력을 딱 펴보시면은 2016년 9월 20일 날 딱 펴봅니다. 펴보면은 제일 위쪽에 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력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줄에 음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력에는 보면은 조그마한 녹색으로 그 1일날 매달 첫째 달을 점으로 찍어놨죠. 음력은. 양력은 처음부터 1, 2, 3, 4, 30일까지 나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만세력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만세력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것을 남자 명식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라면은 이 연을 써야 됩니다. 그죠? 자, 연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2016년 페이지를 펴면은 올해가 뭐죠? 병신년 이렇게 나옵니다. 병신년 이렇게 들어죠. 이 병신년을 쓸 수 있는 것은 새해의 출발점부터 병신년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이 우리 명리학에서는 흔히 이제 그 사주를 이제 기록한다 보면은, 명식을 기록하다 보면은 사주를 음력으로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주는 양력으로 볼까요? 음력으로 볼까요? 물으면은 대다수 분들이 음력으로 본다 그럽니다. 근데 사주는 양력, 즉 절기력으로 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음력으로 봤을까? 동양에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달을 기준으로 한 태음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력이 있습니다. 절기력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두 가지가 있냐? 옛날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그 기록이 잘 안 돼 있죠, 1년간. 그래서 뭐냐면은 태음력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태양력만 가지고 날이 새고 저녁이 또 해가 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과연 한 달이 갔는지 두 달이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날짜를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해가 지면 달이 뜹니다. 그죠? 우리는 달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오늘 보름이니까 보름이 다음에 뭐죠? 달 뜰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니까 뭐죠? 날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태음력입니다. 날짜를. 그 태음력인데 이제 우리 흔히 윤달이라는 게 있죠. 이 정확하게 30일이 맞지 않으니까 4년마다 한 달씩 윤달을 끼워 넣어서 뭐죠? 다시 1년을 맞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윤달이 시작된 해와 윤달이 시작되기 직전의 해까지가 뭐죠? 상당한 기간,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4년 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절하고, 이 음력은. 그지? 그래서 그걸 음력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필요하죠. 그래서 농사는 뭐냐면은 태양력, 즉, 일조량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절기력을 기준으로, 그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양력, 일조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후 변화, 여기서 뭐죠? 사주 변화도 우리는 추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절기력에서 우리는 한 해의 시작, 연의 시작이 뭐냐면은 입춘인데요. 입춘이 뭐냐면은 항상 해마다 약 양력으로 2월 4일 전후가 됩니다. 하루 이틀 차이가 나죠. 자, 이날 입춘을 지나야지 한 해가 시작됩니다. 입춘을 지나야지. 그러면은 2016년에 병신년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양력 생일이든 음력 생일이든 받아가지고 그 날짜를 찍었을 때 만시력에 그것이 입춘을 지나면은 병신년이 됩니다. 또 여기도 보면은 입춘날인데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절기날 보면은 만시력 위에 보면은 절기날 보면은 절입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입춘 날이 입춘 그 절입 시간이 오전 10시 10분이다. 가정입니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10분이다. 이러면은 오전 10시 10분 이전에 태어난 애는 병신년이 아니죠. 지난해 보죠. 을미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오전참 11시부터 태어난 사람이 병신년이 되죠. 그지? 그래서 일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주 운명이 일조 중심이 됩니다. 월이라든지 연은요, 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바뀔 수가 있죠. 제가 언젠가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왜 사주를 일간 중심으로 보느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물으니까 자기가 서울 시내 공개 강의를 다 다니면서 강사들한테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한대요. 하는데 의외로 뭐냐면은 강사들이 왜 사주가 일간 중심인가를 설명을 못 알아듣는 얘기죠.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중심인 이유가 같은 날, 입춘날 태어났을 경우에 시에 따라서 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월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 월은 사주의 중심이 될 수가 없고, 일간은 안 바뀝니다. 그지? 오전에 태어나든 오후에 태어나든. 그래서 입춘날 태어난 사람만 절입시간을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날짜가 2월 4일을 지났다면은 그냥 병신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20일 양력을 9월 20일 찾아보니까 월이 보니까 정유월입니다. 정유월이죠. 자, 월을 쓸 때 보면은 그 동학사 만세력에 보시면은 녹색으로 아래 선으로 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 대충 보면은 4일에서 10일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이죠. 항상 양력이 거의 같습니다. 음력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선을 보면은 같기 때문에 그 바를 지나면은 딱 찍었을 때 그게 뭐 4일이든 5일이든 6일이든 그 바를, 그죠? 절입 날짜 월은 절기일입니다. 절기일을 지나면은 또 절기일 중에서도 뭐죠? 역시 절입시간입니다. 절입시간을 지나면은 정유월을 써줍니다.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은 9월 20일을 찾습니다. 그날 딱 찍으면은 그날이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일진입니다. 일진. 그 일진을 하죠. 우리가 그 할머니들 보는 달력에 보면은 그날 써놨죠. 일진. 그래서 일진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오늘 일진이 사납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딱 보니까 날짜가 일진이 을사일입니다. 그죠? 을사일입니다. 을사일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딱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제 일은 뭐냐면은 이거는 절입일이고요. 절기일이죠. 일은 뭐냐면은 그냥 일진입니다. 그죠? 일진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요즘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하루가 언제 시작됩니까? 자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통상 자시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참 혼란이 옵니다. 왜냐면은 옛날 분들이 이제 너 자시다 이러면은 그분들이 좀 나름대로 유식한 분들이죠. 옛날 시계도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 애들은 다 시계가 있지만은 그 자시 같으면요 옛날에는 그것을 출발로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축인묘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날짜 변경 시간이 생긴 거예요. 날짜 변경 시간. 그걸 갖다가 뭐죠? 영시라 그죠. 그 자시가 언제부터입니까? 통상적으로 자시는 23시부터 뭐죠? 01시 땡땡까지가 자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제와 오늘을 같이 있는 게 자시예요. 어제와 오늘이 같이 있는 게 자시인데 그 중에 뭐냐면은 0시 땡땡이 있죠.
자시의 가장 중앙에 있다 해서 뭐죠? 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 공부하시는 그 할아버지들이 명리 보시는 분들은 야자시, 조자시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야자시라고 그러고 이걸 조자시라고 합니다. 한 시간을. 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요 날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지? 이거는 뭐죠? 어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언제 태어났습니까? 물으면은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어제 9월 19일 날 야자시가 될지, 그지? 그 다음에 오늘 20일 날 조자시가 될지, 그지?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자시라 그러면은 오늘 자시라 그러면은 다음 날짜도 봐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시라고 얘기할 때는 애 노로 들어가는 날짜가 며칠인가, 그지? 그날이 새로 날이 샜다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봐서 이 사람이 어제 해당되는 야자시인지 오늘 해당되는 조자시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근데 여기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자, 오늘 새벽에 0시 20분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오죠. 그래서 언제 태어났습니까? 물으니까 20일 오늘 새벽 0시 20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죠? 여기 봐서는 0시 10분이 지났으니까 오늘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니죠. 뭡니까? 지금은 23시 30분부터 01시 30분까지가 자시로 쓰입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은, 현재 우리 시계, 보고 있는 시계가, 저 시계가 자연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양시에서는 2시간을 한 시진으로 보는데, 그 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정오시입니다. 정오. 정오가 뭐죠?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막대기를 꼽아 놓으면은 태양이 딱 여기 뜹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딱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를 우리가 자정이라고 한다. 정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오가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해가, 우리 동네 상공을 딱 떴을 때가, 정오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까지 오기 전에 뭐죠? 미리 이쯤 왔는데, 시계 종이 땡 쳐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시계가 우리나라의 자연시가 아니고 일본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뭐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오죠. 오는데, 자, 일본의 표준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표준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무역이나, 그죠? 군사작전,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시를 안 쓰고 있죠. 요즘 뭐 국회에서 우리나라 걸 쓰자. 그런 얘기가 뭐 오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요. 언제부터 안 쓰나 하면은, 54년생부터 61년생까지면, 요때는 뭐죠? 우리 시를 썼습니다. 썼으니까, 근데 요때 54년생부터 61년생까지는 자기 시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았습니다. 그지? 나중에 시를 찾는 방법은 또 강의 도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막대기를 꼽아놨는데, 일본의 동경, 그죠? 도쿄죠? 이거는 도쿄고, 이거는 이제 경도를 동경이라고 그러죠? 동경 135도. 여기에 딱, 태양이 딱 쓸 때, 일본 전역에서도 뭐죠? 시계가 정오를 딱 알리면은, 대한민국에도 정오를 같이 알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태양은 한참 뒤에, 우리나라 표준시는 대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대전은 뭐죠? 127도 30분입니다. 30분입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동경을 지나서 대전까지 오는 데까지 걸린 시차를 계산해 보니까 30분이네요. 30분.
그래서 30분을 붙입니다. 우리가 먼저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동학사 만세를 쓰시라 하면은 지역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요즘 워낙 시기가 정확하니까 애들 낳는 시간이 몇 분, 몇 초까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대전이 130분인데, 제가 있는 대구는 얼마일까요? 약 25분 좀 됩니다. 25분. 그지? 부산은 뭐죠? 약 23분. 울산은 22분. 그 다음에 뭐죠? 서울은 약 31분. 뭐 화성은 뭐 40분 가까이 된 데 있습니다. 강화도는. 백령도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 표시를 동학사 만세력에는 상당히 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기가 좀 좋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는 30분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전을 기점으로 대전은 0시 30분이 지나야지 오늘이 되고요. 대구는 25분에 오늘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0시 재밌습니다. 0시 27분에 대구에서 애들 태어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육아 수첩에는 뭐죠? 똑같이 0시 17분에 적힙니다. 근데 대구에서 태어나는 뭐죠? 대구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오늘입니다. 생일이. 사주가. 근데 서울에 태어나는 애들은 뭐죠? 아직 오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죠? 어제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도 이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럼 과연 맞느냐? 실제로 제가 뭐죠?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 맞아 떨어집니다. 상당히 과학이죠. 자, 그렇게 아무튼 일지는 0시 30분을 기점으로 우리는 뭐죠? 오늘 하루를 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죠. 자, 시는 뭐냐면은 어떻게 잡냐면은 일간을 보는 거예요. 일간. 그지? 일간을 보는 거예요. 일간이 뭐죠? 을목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적 균표 1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은 파란 선으로 된 것이 30분을 붙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 거기에 보면은 제일 아래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일간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목과 기토, 을목과 경금 이렇게 같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간이 간목이면 여기, 일간이 기토면 여기, 일간이 을목이면 여기, 그죠? 그 선이 잡힙니다. 이 선을, 그러니까 일간이 을목이니까 을목에 있는 선을 찾아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뭐죠? 2시간을 표시해 놨습니다. 어떻게 표시해 놨습니까? 여기 보니까 신시는 몇 시부터입니까? 신시는 오후 3시 30분 피, 그죠?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물론 여기도 대구는 25분이죠. 이날 되면 신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기록해 놨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지역까지 계산하시면서 요 부분에 들어갑니다. 요 부분에 딱 내려가면은 뭐라 하면은 신시거든요. 신시인데 무슨 신시냐? 요 찾아보니까 갑신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찾아서 여기서 뭐죠? 갑신시를 적어주면 됩니다. 요것이 뭐죠? 명식시험입니다. 그죠? 시는 조견표를 참고한다. 조견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을 이제 명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명이라고 합니다. 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죠? 남자는 건명, 여자는 곤명 이렇게 쓰죠. 우리 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죠? 운명학이라고 하죠. 운명학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명을 알았으니까 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록하는 운을 대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운을, 명식에서 세우는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뭐죠? 우리 흔히 철학원에 가면은 내가 올해부터 대운 들었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대운 들었다는 얘기가 큰 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정식으로 한다면 뭐죠? 우리는 앞으로 용신운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죠? 대운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계속 대운이 오죠. 이런 점도 우리는 계몽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서 뭐냐면은,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철학원에서 잘못 얘기하는 부분들이 고쳐질 겁니다. 그지? 근데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이제 언제부터 대운이 들었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답변하기 참 힘듭니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운을 써야 되는데, 대운은 어떻게 쓰나 하면은, 대운은요, 요 을사일 보면은,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대운수란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래서 숫자가 있는데, 말이 1, 2 있으면은, 위에 있는 것은 남자. 그지? 밑에 있는 것은 숫자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운을 보니까, 남자니까, 4대운입니다. 여자면은 4대운입니다. 그러면은 4자가 들었습니다.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4, 그죠? 14, 24, 34, 44, 54, 쭉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걸 채워야 되죠. 채워야 되는데, 이 대운수가 뭐죠? 보면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어찌가 언제 없나 하면은, 이렇게 절기일날 보면은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때는 절입 시간을 본다거나, 그 절입 시간이 달라지면은 뭐죠? 월을 그 다음으로 써야, 전으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 정유월을 쓰라 그러면은, 그 녹색 바가 있습니다. 만세력에. 그쪽에서 뭐죠? 넓은 쪽에 있을 때 정유시가 됩니다. 예? 정유시가 되죠? 자, 정유월이 되죠. 정유월이 되는데, 만일에 그 바가 있는, 그죠? 절입일이 지나기 전에다 말입니다. 전인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같으면은 그 전에 있는 월, 그 위에 있는, 그죠? 병신월을 써줘야 되죠. 병신월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일 날에 그 공란에 비어 있는 대운수는 그 바를 지나가지고 그쪽에 넘어간다면은, 있다면은 그 공란에 있으면은 그 다음, 그죠? 만약 여기가 1이다면은 1, 2, 이 중에 써주면 됩니다. 넘어간다면은. 그런데 그 작은 쪽에, 바가 작은 쪽에 간다. 저희 시간이 안 돼가지고, 월이 지난 후이다. 그러면은, 공란 옆에 보면은, 뭐, 9,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지났으면 이쪽에 거, 안 지났으면 이쪽에 거. 이걸 의외로 뭐죠? 공부를 좀 하시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워보겠습니다.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면은, 채우는 요령이 이제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대운이 반대로 갑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더라도 대운이 거꾸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남자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뭐죠? 남자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이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운세가 뭐죠? 서로 좋은 게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냐면은 남자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엄마들이 뭐죠? 딸을 괴롭힙니다. 못되게. 그래야지 아들이 잘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왔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운이 좋은 딸이 안 됩니까? 운이 좋은 딸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은 공식을 하나 외워야 됩니다. 양남 음녀는, 그죠? 순행한다. 그 다음에 음남 양녀는 역행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뭐냐면은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인 경우는 당연히 순리적이죠. 남자가 음이고 여자가 양인 것은 뭐죠? 이거 뭔가 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여기에요. 크게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순행이 뭐냐면은 이거 따라가는 게 순행이에요. 나이 따라가는 게 순행. 나이를 뭐죠? 거꾸로 따라오는 것이 뭐죠? 이것이 역행입니다.
그럼 뭘 보고 이걸 양남인지 음남인지를 보느냐? 그치? 연간을 보고 합니다. 연간. 여기가 양인지 음인지를 봐서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요, 꽤 오래 공부를 하셨는데, 혼자서 하셨는데, 일간을 가지고 양남음녀를 잡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까먹어버린 거죠. 공부할 때.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연간을 가지고 우리는 뭐죠? 양남음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병화가 뭐죠? 양입니다. 그치? 양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남자니까 뭐죠? 양남이 됩니다. 양남은 순행을 해야 되죠? 이렇게 기록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기록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뭐냐면은 월주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안 써도 되지만은 초보 때는 기준점을 하나 써보는 거죠. 이 월주를 여기다가 한 칸 앞에다가, 그죠? 정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채우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육식값을 순으로 쓰면 됩니다. 양남이니까 뭐죠? 순행이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갑, 월, 병, 정, 그죠?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시는 뭐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자, 다시 축, 인, 묘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쭉 계속 나오시네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면은 만일에 그러면 이게 뭐죠? 양이니까 양녀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죠? 역행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써봐야 됩니다. 역시 기준점은 정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짚어와야 되죠. 대충 짚어보는 거예요. 갑, 월, 병, 정, 무, 기, 경신 여기 정화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갑, 월, 병, 정이 되네요. 그럼 까꾸리 외웁니다. 병, 월, 갑, 개 다시 뭐죠? 임, 신, 경, 기, 무 이렇게 쪼개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적어봅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 그죠? 이렇게 신이네요. 신. 그 다음에 뭐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그죠? 해. 이렇게 됩니다. 까꾸리 외우는 게 이게 참 어렵죠. 처음에는. 초보들은 어렵습니다.